1인 가구 1000만 시대.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 이것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했고, 많은 1인 가구는 현실이다. 주변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확실히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다. 결혼하기 어려운 여러 무거운 현실은 제쳐두더라도 가치관의 변화와 IT 산업의 발달로 혼자 사는 삶의 장점이 많아진 까닭일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거 환경은 아직 1인 가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인구 진입, 이혼율 증가, 기대 수명 증가, 1인 가구 증가, 가족 규모 축소, 사회적 고립감, 고독사와 같은 사회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중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한 공동주거의 필요성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60대를 노인으로 부르는 것은 실례일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평생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것이 당면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도 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위한 1인 주거 공간은 어떠한 형태일까? 1인 가구의 대다수는 원루,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 다양한 주거시설에 살고 있다. 기존의 이러한 시설들은 세대 간 구분이 확실한 주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이웃과 단절된 공간 구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사생활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단절된 공간 속에서 동시에 사회적 고독감을 느끼고 있기도 하다. 사생활도 지키면서 동시에 사회적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 주거 형태는 없는 것일까? 중장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서 오랜 기간 더 다양한 주거 형태를 살아온 사람들이다. 청년층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짐도 많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더 중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함께 살면서 화장실, 샤워실, 주방 등을 공유해야 하는 쉐어하우스는 현실적으로 불편하다. 세대별로 화장실, 샤워실, 주방 등이 별도로 필요하고, 그 외에 공동생활을 공유하는 시설을 갖춘 코하우징의 형태가 현실적이다. 코하우징의 형태는 10인 이하가 적정할 것이다. 국내외의 수익을 목적으로 전문 업체가 운영하는 유사 시설들은 10인 이상의 시설들이 대부분이다. 인원이 많아지면 관리상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주거시설 공유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려는 코하우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코하우징은 운영 측이 시설을 만들어서 분양할 수도 있고, 다가구 형태로 만들어 임대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불특정 다수와 함께 지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자신에게 특화된 맞춤형 공간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중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비교적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친한 지인들 또는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코하우징을 만들 수도 있다. 아파트처럼 구분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의 다세대 형태로 건축해서 각자 세대별로 구분 소유하고, 아파트의 계단실과 주차장을 공유하듯이 공동주방 및 식당, 휴게 공간 등을 공유하는 형태로 만들면 된다. 넓은 아파트에 비해 1인 가구에 맞춘 규모로 건축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공사비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설계 시에 본인이 원하는 주거의 형태와 규모를 본인의 자금 사정 및 기호에 맞추어서 계획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보면 저층의 세대수에 맞추어 주차장 및 공유 공간을 계획하고, 상층부에 각자의 주거 공간을 만들면 될 것이다. 개별 세대의 규모는 최소 원룸에서 최대 투룸 정도가 좋다. 물론 아파트 규모의 세대로 지어서 공유하는 코하우징 형태도 가능하겠지만, 세대별 규모 차이가 너무 크면 커뮤니티 내 구성원 간에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실속 있는 형태의 1인 가구로 계획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상 공사비는 해당 부지의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도심이냐 교외냐, 전원지역이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어느 수준의 건축 밀도로 건축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먼저 커뮤니티 내 구성원 간 전체 예상 비용을 산정하고, 그 예산에 맞는 부지 및 건축 형태를 정하면 된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아파트에만 살아왔다. 다른 대안이 없었던 탓도 있지만 30평대 이상의 공간에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것은 공간의 낭비일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적정한 규모의 공간에서 가까운 지인들과 삶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이다. 나 역시 40대 중반의 1인 가구로 살고 있다. 홀로 사는 삶을 지향하고 그동안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공동주거의 필요성 또한 느끼고 있다. 친구들과 만나는 술자리에는 을의 고독사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홀로 사는 것은 좋지만 아플 때나 위급할 시에 생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도는 주변에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공유주택을 지어 주변 지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곤 했지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축을 혼자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코하우징은 그래서 나온 생각이기도 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도 부합하는 내용일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의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일 것이다.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아파트 중심의 문화를 벗어날 기회이다. 주택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고 순수 거주의 목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몇 년간은 전 국민이 투기꾼이 되어버린 시간이었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무능력한 바보가 되어버렸고 이래저래 아파트의 문제로 여러 가정이 다투는 상황도 많이 목격되었다. 최근에 좋지 않은 일련의 위기 상황은 그러한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한 후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획일적인 아파트 공간을 되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주거 공간을 탐구하고 찾아가길 바라본다.